자, 오늘은 이혼 오픈런. 나 기사 봤는데 그 웬수랑 오래 줄 서기 싫어 아침부터 달렸다. 이게 무슨 말이야? 이게 그 협의이혼, 요새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들이 많은데, 아침에 이 협의이혼은 접수를 할 때 혼자 접수하면 안 되고 부부가 둘이 가서 같이 접수를 해야 돼요. 둘이 꼭 같이 가야 되는 건가? 같이 가야 돼요.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좋은 사이도 아니고 이제 법원에 가서 아침부터 줄 서는데 접수할 때까지 계속 둘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. 그래서 그게 싫어서 아침부터 오픈런으로 줄 서기를 한다. 협의이혼을 위해서. 오, 진짜 싫겠다. 그 기사가 얼마 전에 떴죠. 같은 공간에서 이거 완전 둘이서 몇 시간씩 있으면은 지금 이혼하는 마당에 너무 괴롭지. 같은 공간에서 숨도 쉬기 싫을 텐데. 근데 이게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을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왜 이거를 아침부터 줄 서면서 협의혼을 하려고 할까요? 근데 어차피 이게 다 협의혼은 협의해서 이혼할 거면 다른 조건들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 조정으로 하면은 금방 끝나지 않나? 그래, 맞아요. 근데 사람들이 이 이혼 조정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뭔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하면 비용도 더 올라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옛날에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그 임세령이랑 이혼할 때 그때 한 달 만에 끝냈던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이 방법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,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랑 굳이 마주하고 싶지 않고, 근데 재판상 이혼으로 가기는 또 싫고,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좀 빨리 끝내고, 이럴 때 이혼 조정 제도를 많이 하고, 예전에 저도 그 이제 그 부부 중에 한 분이 좀 방송에도 나오고 이런 분이어서 각자 변호사 선임을 해서 이혼 조정으로 굉장히 빨리 한 달 만에 끝낸 적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협의 이혼은 또 이혼 그 숙려 기간?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되고,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그것도 이제 한 달 거쳐야 되고, 그 숙려 기간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부부가 법원에 가야 돼요. 그래서 판사님 앞에서 이혼 이사 확인을 또 받고, 그리고 그때 받은 결정문을 가지고 또 구청에 가서 또 신고를 해야 되고, 그러니까 그런 여러 복잡한 부분들이 있고, 그리고 협의이혼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를 안 하면 아예 법적인 효력이 안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중간에 만 바뀌면 또 서류 접수를 안 해버려.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혼 조정을 하게 되면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우리 이혼합니다라고 하는 걸 결정을 내버리면 그때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혼 조정 신청 제도를 좀 이용하면 좋겠다. 그거는 그냥 이혼 소송하는 것보다 비용도 저렴할 텐데. 그쵸. 그러니까 만약에 다 협의가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그 법원에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혼하고 중요한 그 이제 결정해야 되는, 이혼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미 다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날짜 조정기를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하고, 사실 이게 일반인들은 법원에 그런 연락을 하고 뭐 이런 걸 하기가 좀 어려운데 변호사들은 법원에 연락해서 빨리 조정기를 잡아주십시오 얘기를 하면 합의가 됐다고 하는 마당에 법원에서 그 시간을 그냥 이렇게 막 늘어뜨릴 이유가 없거든요.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날짜도 빨리 잡아주고, 그래서 출석해서 그냥 금방 끝내면 돼요. 그리고 그때 당사자들이 안 나가도 된다는 게 큰 장점이죠. 변호사들만 나가면 되니까. 변호사는 둘 중에 한 명만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. 한쪽만 나가도 되죠. 만약에 상대방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이미 다 합의가 된 거면 한 명만 선임을 해서 그쪽 출석해가지고 판사 앞에서 서명만 하고 오면 돼요. 이게 어차피 이혼할 거면은 이혼 조정이 훨씬 낫겠네. 그렇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리고 이게 뭐 이혼 그 숙려 기간 이렇게 두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 사람이 안 변하니까 어차피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상담 받은 사람들은 또 오더라고. 이혼하러. 그러니까 이혼은 결심을 했으면 사실은 빨리 하는 게 맞는 것 같고. 그리고 이혼 조정을 어쨌든 변호사한테 맡겼을 때는 이제 어떤 전문적인 내용이라든지 재판 뭐 절차 관련된 것들 모르는 부분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
훨씬 나아요. 왜냐하면 협의 이혼 할 때 제대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제 2차, 3차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뭐 양육비에 대한 결정도 그렇고 재산분할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혼하면서 정해야 되는 것, 그러니까 후속적인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안 생기게끔 그런 것들을 이게 합의서 내용 안에다 넣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정 조서가 되는 건데 그거를 넣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절차 면에서 그럼 시간 어차피 협의 이혼 해가지고서 그 이후에 또 어차피 또 비용 쓰고 시간 쓰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만나가지고 뭐 보기도 싫은 사람 이렇게 하느니 이혼 조정 한 번에.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의아한 게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는 비용을 되게 안 아껴요. 그러게 그 웨딩 플래너가 있는데 그치. 뭐 우리가 이혼 플래너 이런 걸 한번 해야 되겠네.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비용보다는 저는 훨씬 더 저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헤어지는 거는 사실 결혼하는 것보다도 더 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상처와 그 다음에 그런 뭐라 해야 되지? 그러니까 그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걸수록 깔끔하게 그 다음에 뒤탈 없이 그리고 본인이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를 좀 외부한테 던져놓는 거지. 그거를 저희 같은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에 대한 비용도 결혼할 때 생각을 하면서 아끼지 말아라. 그 결혼을 어쨌든 잘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. 근데 어차피 그 이혼 소송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할 테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네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변호사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이 될 거고 오히려 변호사들이 이제 사건을 뭔가 더 약간 키울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오셔서 우선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면 비용에 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고 하니까 광화문을 찾아오시라. 네. 자, 결혼은 신중하게, 이혼은 신속하게. 이혼 플래너 고모은 광화문 정혜선 변호사님이십니다. 이게요 반말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? 반말로 해.